사실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이 대법관이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 가치, 기독교를 떠나서 그래서 인류가 해겔이 말한 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향방으로 대법원이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처럼 10년도 되지 않아 동성애 또 동성결혼, 동성 커플을 지지하는 판결이 수없이 승소로 이어질 것이고 또 사회제도도 그렇게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성적인 문란은 말할 것도 없고 성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국가 기관의 혼돈 더 나가서 기독교는 더 이상 생명력을 상실한 종교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2024년 7월 18일 한국의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 대해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인정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국의 동성 결혼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합법화의 하나의 중요한 포문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결혼을 남녀로 국한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이 결정을 내린 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서 한국의 대법원이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번 7월 18일 날 판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9명이 동성 커플의 사실혼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손을 들어줬고 4명의 소수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2015년 6월 26일 미국의 대법원은 5대4로 팽팽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이 균형은 오랫동안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 5명이 다수의 의견을 냈을 때 그 법적인 근거는 수정헌법 제14조, 수정헌법 제1조였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를, 그리고 수정헌법 제14조는 거주권의 자유, 개인 보호의 자유를 명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에 근거해서 결혼에 대해서 남녀를 국한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그렇게 판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낸 사람은 주 정부가 동성 커플의 법률상 혼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미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위반된다라고 판시했고 특히 다수의 의견을 집필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헌법은 자신의 영역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약속한다. 이 자유는 합법의 영역에서라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특정한 자유를 포함한다. 라고 그렇게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제도인 결혼제도로부터 추방되지 않는 것이다. 인류가 만든 제도. 사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짝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결혼 제도를 인류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미 연방 대법원의 5명의 이 판사들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결론적으로 동성 커플이 결혼에 관한 근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혼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자유권에 내재된 기본
법적 권리로서 연방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과 평등 조항에 따라 이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바, 동성 커플 역시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결혼에 관한 이 근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합법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때 4명의 소수 의견을 낸 반대 의견을 피력한 사람은 대법원장 존 로버츠, 그리고 또 스칼리아 대법관을 비롯한 4명의 대법관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소수 의견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버트 대법원장은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법원은 입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은 법관에게 법이 무엇인지 선언할 권한을 주었을 뿐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바람직한지 선언할 권한을 주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헌법에 분명하게 양성 결혼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미국의 대법원은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토니 스칼리아 대법관은 더 심도 있고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않는 대법관 9명에 의한 미국 헌법의 수정으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말았다. 이번 결정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않는 대법관 9명에 의한 미국 헌법의 수정으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말았다. 스칼리아 대법관, 그 판결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칼리아 대법관이 4명의 소수 의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도 분명하게 법원은 입법기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이 대법관이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 가치, 기독교를 떠나서 그래서 인류가 해겔이 말한 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향방으로 대법원이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처럼 10년도 되지 않아 동성애 또 동성결혼, 동성 커플을 지지하는 판결이 수없이 승소로 이어질 것이고 또 사회제도도 그렇게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성적인 문란은 말할 것도 없고 성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국가 기관의 혼돈 더 나가서 기독교는 더 이상 생명력을 상실한 종교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한국의 기독교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교단장과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가 거대한 참 싸워야 할 적인가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